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1년 3월 31일 오후 7시 4분입니다. 지난 26일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서 끝내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폭침되었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수준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.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참석했느냐 하면은 천안함 김평기 상사, 고 김평기 상사의 모친되는 윤청자 여사께서 참석했는데 바로 김정숙 영부인 옆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. 옆자리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오늘 이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. 영부인이 끌어안으려 하길래 밀쳐내며 쓴소리 했답니다. 쓴소리. 그 전후 사정을 중앙일보를 인용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윤청자 여사는 그날 추모식에서 행사를 주최한 정부의 배치에 따라서 김정숙 여사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근데 당시 언론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고 추모식 뒤에는 서로 끌어안는 모습도 보였다고 보도했으나 윤청자 여사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듯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중앙일보 기자에게. 김정숙 여사가 추모식장에 입장해 내가 앉아있던 좌석 옆자리에 앉으며 날 쳐다보고 인사하고 싶어 합디다. 난 외면을 해버렸습니다. 김 여사는 추모식이 진행되는 동안 날 자꾸 쳐다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. 그러나 나는 외면하고 한마디도 안 한 채 문재인 대통령만 쏘아보았습니다. 그러다가 문 대통령 연설이 끝나니까 김정숙 여사가 번쩍 일어나더니 날 끌어안으려 하더란 말입니다. 기자가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? 라고 물었더니 내가 손으로 막고 밀어내면서 난 문재인 대통령이 싫다고 했습니다. 이어 뭐가 그리 무섭고 두려워 북한이 미사일 엊그제 던진 것을 숨기나. 던진 것은 쏘았다는 겁니다. 어제는 25일입니다.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 또 던졌잖나. 왜 그리 북한에 벌벌 떠나 대한민국 누가 지켰냐라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김 여사는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. 아이고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라고 했답니다. 마음 아프신 것 압니다. 나도 가슴 아픕니다라고 하더랍니다. 그러면서 날 끌어안으려는데 내가 밀어내 안 되니까 내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고 말한 듯 합니다. 난 그런 사실도 몰랐는데 뒤에 남들이 알려줘서 알았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느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. 추모식 며칠 전 황기철 보훈처장이 내게 김정숙 여사께서 윤 여사를 옆자리에 앉혀달라고 했으니 추모식 가셔서 김 여사와 서로 손을 잡고 말씀을 나누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. 나는 김 여사에게 듣기 싫은 소리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황 처장은 어머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부탁드린다고 간청을 합디다. 그래서 나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? 문재인 대통령도 추모식 끝나고 내 쪽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너무 흥분을 해서 못 알아들었습니다.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지난해 추모식에서 문 대통령에게 천안함 누구 소행이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의 대답은 정확하게 뭐였습니까? 윤청자 씨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이 변함없습니다 라고 했지 북한 소행이란 말은 안 했습니다. 기자가 확실합니까? 라고 다시 물었더니 그렇습니다. 북한 소행이란 말 안 했습니다. 그런데 당시 중계 영상에는 문 대통령이 북한 소행을 언급한 것으로 나온다고 합니다. 잘 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습니다. 문 대통령과 영부인이 무엇이 섭섭해서 그리 쓴소리를 했습니까? 라고 물었더니 윤청자 씨가 이제 본론을 이야기합니다. 내가 문재인 정권에 분노하는 이유는
천안함 폭침 주범인 북한 김명철 전 정찰 총국장을 평창 올림픽 때 국빈으로 영접한 것입니다. 천안함 육적을 2번 죽이는 거지요.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. 지금도 분하고 억울합니다.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번 추모식에서 연설할 때 눈을 한 번도 깜빡하지 않고 계속 쏘아봤습니다. 이분 심경 이해가시겠습니까? 윤 여사는 작년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주인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. 늙은이의 한을 풀어주십시오. 라고 질문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작은 목소리로 북한 소행이란 정부 입장이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. 당시 김 여사는 문 대통령 뒤에 서 있다가 윤 여사가 돌발 질문을 하자 그 상황을 좀 노려보는 식으로 보았다고 이렇게 사진이 찍힌 적도 있습니다. 이 천안함 폭침으로 순국한 고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 청자 여사는 유적 보상금으로 받은 1억 원과 국민성금으로 받은 898만 8천 원을 합쳐가지고 1억 898만 8천 원을 해군에 기부했습니다. 해군은 이 성금으로 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기관총을 사서 천안함과 동급인 함정에 설치했다고 합니다. 애초 해군은 민평기 기관총으로 명명할 계획이었으나 윤 여사는 천안함으로 희생된 46명의 순국 열사 모두를 기릴 수 있게끔 326, 2010년 3월 26일 폭침됐거든요. 326이 더 의미 있다고 해서 사양해가지고 326 기관총으로 이름을 달았다고 합니다. 이처럼 이 윤청자 여사는 참 경우가 바른 사람입니다. 참 애국심도 있고 모성도 있고 그리고 불굴의 반공정신을 가진 분입니다. 대통령 앞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동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그 행사가 이 격식에 맞춰서 하는 행사면 그 분위기에 압도되기 마련인데 이 윤청자 여사는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그 말이 일일이 다 옳은 이야기 아닙니까? 옳은 이야기.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? 요사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토론회 때마다 오세훈 씨로부터 공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? 어떻게 해가지고 천안함 폭침을 북한 소행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?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박영선 씨는 그때는 뭐 정보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? 아니 저는 2010년 3월 26일 폭침된 그 다음날 조갑제닷컴에 글을 썼습니다. 이것은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다. 북한 소행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못을 박았어요.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더구나 우리 해군이 한주호 준위의 그 순국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 동원되었던 이 해군 특수부대가 목숨을 던져가면서까지 끌어올릴 걸 다 끌어올리고 천우신조로 1번이라고 쓰여진 의뢰 파편까지 끌어올렸는데도 계속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국방당국을 밀어붙인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? 그 사람들이 집권한 것 아닙니까? 그 사람들이 집권한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윤청자 할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숙 영부인 두 사람을 제대로 보겠습니까? 정상적으로 보겠습니까? 내년 한 번 더 남았네요. 내년 3월 26일. 그때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. 아마 그때는 그 전에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자유진영의 후보가 당선된 후에 맞을
서해 수호의 날이 될지 모릅니다. 그러면 그때 참석 안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때 참석하면은 또 윤청자 여사로부터 추궁을 받지 않겠습니까? 윤청자 여사가 지적한 거 뭡니까?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았는데 이 합참과 국방부는 그걸 미상 발사체라고 국민들에게 허위 보고한 것 아닙니까? 허위 보고한 것. 나중에 미국과 일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를 하니까 그제서 4시간 지나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고 한 거.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? 그걸 지적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아, 대통령 부인에게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밀친 거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입장을 윤청자 여사에 서면은 어떻겠습니까? 아들을 잃은 어머니 가슴에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못을 박았느냐.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거예요. 그 상처를. 이런 분이 어디에 윤청자 여사 한 사람 뿐입니까? 넓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수십만의 국군 용사들의 가슴에 지금 대못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? 문재인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이 죄업을 씻어야 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은